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한 줄입니다. 인생 글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든 남자와 여자가 발견하는 혼자만의 시간. 고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독하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이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중년과 노년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간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때로는 평생의 동반자와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온다. 이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어느 60세 정년 퇴임한 김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과장에서 그냥 아버지로. 김성호 씨 61세는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임했다. 과장 김성호에서 그냥 김성호가 되었을 때 그는 막막함을 느꼈다. 30여 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깼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 돌봄, 교회 봉사활동, 동네 부녀회 모임까지. 반면 김 씨는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동네를 어슬렁거렸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매일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독과의 첫 만남.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앞으로 뭘 하며 살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며칠간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을 때 김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조용함을 느꼈던 것이다. 30년 넘게 아침마다 바삐 준비하고 저녁마다 피곤해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진짜 정적을 경험한 것이다. 고독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자신. 그날 밤 김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타를 꺼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치던 그 악기였다. 녹슨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코드를 잡아가며 아침 이슬을 연주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새로웠다. 그 후로 김 씨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산을 혼자 오르기 시작했다. 산에서 만나는 다른 등산객들과 가볍게 인사는 나누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연과 단둘이 보냈다. 새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걸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기타 연습을 했다.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곡들을 배웠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곡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중년에는 체면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혼자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다.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아내에게 투덜거리거나 자녀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충족되고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다. 아내가 모임에 가는 것도 예전처럼 서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녀와 나도 기타 연습 좀 해야겠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여자의 고독빈 둥지 증후군을 극복한 박 여사의 이야기. 30년 엄마에서 다시 박미영으로. 박미영 씨 58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였다. 고등학생 아들, 대학생 딸을 둔 그녀의 하루는 온통 가족 중심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막내 아들마저 대학에 진학하면서 타지로 떠났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 연락도 뜸했다. 30년간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박 씨에게 갑작스러운 공허함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아이들 방은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했다. 혹시나 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계속 해놨지만 냉장고에서 상해가는 음식들만 늘어갔다. 딸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했지만 엄마 나 바빠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는 온통 자녀 자랑이나 걱정뿐이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없었다. 30년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남편도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구나. 고독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다.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발견한 동네 도서관이었다. 할 일이 없어서 들어간 도서관에서 박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20대 때 즐겨 읽던 시집을 다시 펼쳐보게 된 것이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시를 읽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박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문학, 역사, 철학까지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점차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게 되었다. 중년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박 씨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나누는 재미를 발견했다. 가족 이야기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미술관과 전시회에도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그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을 텐데 혼자 가니 온전히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다. 좋은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어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요리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혼자 즐겼다. 예쁜 그릇에 정성스럽게 플레이팅을 해서 혼자만의 식사를 즐기는 것도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해졌다. 아이들에게 매일 전화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는지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늦게 들어온다고 좋아, 나도 책 읽을 시간이 더 생겼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여유로운 부부 관계가 되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은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년 이후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다.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기, 혼자 영화관 가기, 혼자 여행하기 등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년층에게는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요즘 혼자 있으려고만 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때는 고독이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진다. 김 씨의 등산, 박 씨의 산책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자. 집에서 하는 요가나 체조도 좋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운동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자신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모두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 패턴도 달라진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가 줄어들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쓰게 된다. 이는 노후 경제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이 모두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더 여유롭고 편안하다. 김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만나게 되니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선택적이 된다. 억지로 어울리거나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박 씨도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예전의 피상적인 관계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우정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과 이별하고 언젠가는 배우자와도 헤어져야 할 때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을 두려워한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안다면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아름다울 수 있다. 봄과 여름의 화려함과는 다른 차분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해야 한다. 김 씨와 박 씨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고독의 매력을 발견해 갔다. 특히 은퇴를 앞둔 남성들과 자녀 독립을 앞둔 여성들은
미리 고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떤 취미와 관심사를 가질 것인지 미리 계획해 보는 것이 좋다. 고독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독은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성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산에 오르며 기타를 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한다.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이다. 박미영 씨는 요즘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독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예전의 나라면 가족 없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고독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았고 그 결과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역설적인 선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자.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고 가장 솔직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고민해 보자.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유이고 성장이고 지혜다. 나이든 남자와 여자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어차피 찾아올 고독이라면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미리 기르는 것이 현명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나는 고독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자.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